안녕하세요. 차상찬 작가의 단편소설 노총각의 만복 낭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만복이란 늙음하게 누리는 복을 뜻하지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찬 작가의 단편소설 노총각의 만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때는 바로 조선 숙종시대였다. 전라남도 광주 땅에는 고유라 하는 늙은 총각이 있었으니 그는 본래 선조시대의 문장으로 또는 충신으로 유명하던 고재봉 경명 선생의 후예로 대대 문벌도 상당하였고 생활도 또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지만은 그가 11살 안팎될 시절에 와서는 가운이 아주 기울어지게 돼서 그의 부친이 남의 빚 보증을 했던 관계로 가산을 전부 탕진하고 최후에는 그 부모까지 내외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홀로 남아있는 고와 고유는 사고 묻힌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동네 사람의 집 신세를 지며 동쪽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서쪽에 가서 잠 한 잠을 이루고 하면서 구걸을 하다시피 하게 되니 아무 공부도 할 수가 없었다. 나이 근 20이 되도록 글 한자를 알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동네에서 몇 해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우연히 생각하기를 남자가 세상에 나서 남처럼 공부도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바에야 차라리 남 모르는 타향에 가서 하는 것이 옳지 창피하게 지 고장에서 할 수가 있나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더벅머리 쇠코 잠방이에다 헌옷 보따리를 둘둘 말아서 어깨에다 둘러매고 정든 산천을 이별하고 낯설고 눈선 타도 타양을 향하여 갔었다. 먼저 경상남도 몇 고을을 거쳐서 다시 경상북도 지방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도중에서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 함께 간다는 것이 바로 고령 땅 어떤 농촌이었다. 그는 평생에 배운 것이란 농사 짓는 일밖에 없는 까닭에 그곳에 가서도 역시 김첨지라는 늙은 영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는 비록 잠시 집안 운이 불길하여 집안이 다 망하고 자기 나이가 스물이 되도록 글 한자 배우지 못하고 타양에 와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원래 혈통이 있고 천품을 잘 타고난 까닭에 얼굴도 남보기에 그리 밉지 않게 잘 생기고 마음도 퍽 온순하고도 부지런해서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아무 군말도 없이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항상 자진하여 아무 일이나 순서 있게 잘하고 또 성질에 결벽이 있어서 날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들을 깨끗하게 소지하는 이외에 또 동네 여자들이 물 길러 다니는 우물길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그야말로 길에 밥알이 하나 떨어져도 그대로 집어먹을 만하게 되니 그에 대한 칭찬은 그 집 주인뿐 아니라 동네 여자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비록 글자는 배우지 못하였을 망정 언어와 행동의 여러 가지 일이 모두 범절있게 하니 동리에 사는 같은 농군끼리도 모두 그를 존경하여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동네 일반 남녀노소가 모두 다 고도령이라는 벼로를 만들어서 그의 대명사로 불러 쓰게 되었다. 그때 마침 그 동리에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사람이 퍽 점잖고 학식도 상당하며 풍신도 남에게 빠지지 않아서 일찍이 그 고을에서 향촌으로 향좌수까지 지냈으나 집안 살림이 극히 가난하여 땅이라고는 송곳 하나 거꾸로 꽂을 곳이 없고 집은 서너칸 되는 조그만 초가집이나마 잘 거둘 힘이 없어서 풍우를 다 가리기 어려웠으며 거기다가 자손복까지 없어서 나이 60에 가깝도록 스라의 아들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단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인물이 절득하고 범절이 남달리 뛰어나니 누구나가 다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집이 가난한 탓으로 과년이 훨씬 넘도록 출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좌수는 평소 고도령을 매우 귀여워하는 까닭에 비 오는 날이나 혹 밤 같은 때에 틈만 있으면 고도령이 박좌수를 찾아가고 박좌수도 또 고도령을 찾아가서 혹은 유익한 옛 이야기도 하고 혹은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또 흔히 서로 장기도 두었다.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와서 밖에 일은 할 수 없었으므로 고도령도 집에서 집신 한 켤레를 삼아 놓고는 심심한 여가를 풀 겸 박좌수 집을 찾아가서 의뢰하던 모양으로 박좌수와 함께 장기를 두게 되었다. 한 판, 두 판, 세 판, 혹은 이기고 혹은 지고 해서 몇 판을 두다가 고도령은 박좌수를 쳐다보며 저 좌수님, 장기를 그대로만 늘 두게 되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내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박좌수도 웃으면서 아, 그것도 좋지. 근데 무슨 내기를 하나? 하고 물었다. 고도령은 또 웃으며 말하되 황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내기를 하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다만 노동일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만일 진다면 세경도 받지 않고 댁에서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드릴게요. 또 댁에도 별 재산이 없고 딸만 가지고 계시니까 좌수님이 지시게 되면 저를 사위를 삼으시면 어떠하실는지요? 하였다. 아까까지도 얼굴에 웃음만 띠고 있던 박좌수는 벼랑간 성을 버럭내며 예끼 이 미친놈 같으니 농담도 분수가 있지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이냐. 늙은이가 심심해서 아무리 너 같은 애들을 데리고 장기를 두기로서니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냐. 너같이 함부로 버릇없이 구는 놈과는 다시 대면도 하기 싫으니 냉큼 네 집으로 가거라 하였다. 고도령도 처음에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했지만 그가 정색으로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그만 부끄럽고 무안해서 얼굴빛이 벌겋게 되어 머리를 잘 들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박좌수의 딸은 울타리 틈으로 자기 부친과 고도령이 장기 두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고도령이 무슨 말을 꺼내는데 자기 아버지가 역정을 내고 또 고도령이 그의 역정에 무안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한편으로 민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호기심도 생겨서 마음에 퍽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그 부친이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도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화를 내면서 참 관연한 딸을 두면 동네 강아지도 다 찢적인다더니 나중에는 별꼴을 다 보는구만.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이 꼴을 하고 살지언정 남의 집 머슴 사는 늙은 총각놈에게 내 딸을 주어? 헤, 생전 처음으로 창피한 말을 다 들었구만 하였다. 그의 딸은 눈치를 대강 짐작하면서도 시침을 딱 떼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이고 아버지께서는 평생의 화증이라고는 아니내시더니 오늘은 웬일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철 모르는 남의 집 머슴아이와 장기를 두시다가 벼랑간 화증은 왜 또 그렇게 내세요? 하였다. 그러자 박자수는 고도령이 하던 말을 그대로 옮겨 들려주고 또 담뱃대로 재떨이를 딱딱 치며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여 이 꼴을 하고 살지언정 그까진 놈이 다 업신여기고 감히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였다. 그것은 물론 그가 장래에는 당당하게 참판까지 할 인물이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미숙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까닭으로 멸시하고 그러는 말이었다. 보통 처녀들 같으면 박좌수의 딸도 그의 아버지와 같은 태도로
고도령이 하던 말을 들으면 퍽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입으로 욕설이라도 퍼부었겠지만 그녀는 그저 심상하게 들을 뿐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는 안색으로 방긋 웃으면서 아이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화증까지 내실 일이 아니신데 그러십니다. 고도령이 지금은 아무리 머슴살이를 할지라도 소문을 들으니까 그 집 내력도 상당하고 공부는 비록 못했지만 사람이 친실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칭찬을 하는 터입니다. 그를 맞아 사위를 삼으신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지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박좌수는 그 딸의 말에 더욱 기가 막히고 노염이 나서 소리를 높여 꾸짖으며 집안이 망하려니까 별꼴을 다 보겠구나. 아무리 낯살은 먹었더라도 아직 편발의 기집애가 그런 말을 염치 없이 한단 말이냐? 참 세상 다 망했구나. 우리 집안의 영광이 다 무엇이며 행복이 다 뭐 말로 죽은 것이란 말이냐? 하고 그만 바깥방으로 뛰어나갔다. 아까까지도 화기가 융융하던 박좌수의 집은 고도령의 그 말 한마디로 별안간 살풍경을 이뤄서 온 집안에 쌀쌀한 공기가 가득히 충만하였다. 그 후 며칠 만이었다. 그 이야기가 박좌수의 입에서 나왔는지 또는 고도령의 입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말이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서 온 동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니 동리 사람들은 평소에 모두 고도령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한 동정을 하여 무조건 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어느 날 고도령의 주인집에 큰 생일잔치가 있어서 그 동리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이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은 술을 먹고 얼큰한 판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가 고도령의 혼인 문제가 역시 화제에 올라서 서로 찢고 까불고 하다가 최후에는 거기 참석한 박좌수를 불러다 놓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무리하게 강제로 권하다시피 그 딸의 허혼하기를 청하니 박좌수도 그제는 할 수 없이 권의 비지떡 모양으로 허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녀 양편이 모두 관연하고 또 생활도 곤란하니까 날짜를 끌고 무슨 준비도 할 여지가 없으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날짜를 정하고 작수성례로 그럭저럭 예식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당하여 신부인 박좌수의 딸은 남의 집 신부들처럼 무슨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고 마치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고도령을 대하여 말하되 내가 비록 농촌의 비난한 집 여자로 아무 배운 것과 아는 것은 없지만 전하는 말을 들으니까 당신은 양반집 후예라고 하고 또 당신의 관상을 보니까 그렇게 장래까지 빈궁할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벌이 좋고 잘난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인즉 지금과 같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1년에 몇 말 주는 세경별을 얻어 그렇게 먹을 생각을 두지 말고 어떤 고생을 하든지 피차에 10년 작정을 하고 나는 밤낮으로 길쌈을 해서 돈을 모으기로 하고 당신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하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런 맹설을 한 이상에는 부부간에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절대로 만나지를 마십시다. 하였다. 이에 고서방은 부인의 말이 좋기는 하지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지금부터 예측할 수가 있으며 또 기약을 할 수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신부는 더욱 힘있는 목소리로 옛말에도 뜻이 있는 자는 마침내 성공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은 다음에야 어찌 성공 못할 것을 염려하십니까? 하니 고서방도 그 부인의 말에 감격해서 그러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적수전인 고서방은 10년 공부를 하기로 아내에게 맹세하였지만 10년 공부를 할 학비가 없는 까닭에 한편으로 큰 걱정이 생겨서 다시 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대로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이 대관절 학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소? 하니까 부인은 또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길쌈을 해서 저축해둔 면포가 4~5필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팔아서 노자를 하세요. 하고 선반 위에 얹혀있는 몽농을 내려놓더니 그 속에서 명주 2필과 무명 3필을 꺼내서 고서방을 주었다. 고서방은 그것을 받아서 머리맡에다 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날 밤을 그대로 새우고 동이 훤하게 틀까 말까 할 때에 집안 사람도 모르게 두 신혼 부부가 서로 동반하여 집을 떠나게 되니, 그때 고서방의 행색이란 마치 장 보러 다니는 장돌뱅이도 같고 남의 집 머슴살이가 주인집 물건을 집어가지고 도망질하는 것과도 같았다. 길을 떠난 고서방은 그 길로 바로 고령읍내 시장으로 가서 짊어지고 간 명주필과 무명필을 팔아서 약간의 노자를 장만해 가지고 이 동리 저 동리로 돌아다니며 서당이 있는 집만 찾아다니던 차에 그럭저럭 경상남도 합천 땅에까지 당도하였다. 한 곳에 이르러 우연히 바라본즉 저편에 깨끗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앞으로는 맑은 개천물이 좌알좌알 흐르고 그 개천 위에는 수양버들이 제멋대로 척척 늘어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키 크고 허리가 가느다란 아름다운 미인이 춤을 추듯이 흔들거리며 그 버들 사이로는 청아한 매미떼들의 우는 소리와 그리고 그 비슷한 젊은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바람결에 새 나왔다. 고서방은 그 글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바로 그 집을 찾아가니 약 60세가량 된 저음자는 노인이 학발 동안에 정자관을 쓰고 앉아서 5~6명의 학동을 앞에다 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고서방은 그 선생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여쭈되, 소생은 고유라고 하옵니다. 조고 여생으로 집안 살림조차 비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한 까닭으로 여태까지 제 이름도 쓰고 읽지 못하여 철천의 한이 되옵기로 불언천리하옵고 공부를 하러 왔사오니 비록 우둔한 소생이나마 저버리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그 노인 선생은 고서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그러면 전엔 무엇까지 배웠던고? 하고 점잖게 물었다. 고서방은 당초에 아무것도 읽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노인은 천자문을 내놓으며, 이것이 처음 배우는 사람이 먼저 읽는 것이니 자네도 먼저 읽어보시게 한다. 고서방은 죄송스럽고 한편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굽히며 고맙습니다 하여 치사를 한 뒤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을 내놓으며, 이것은 비록 약소하지만 양식값으로 보태 쓰십시오 하니까 그 노인은 웃고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하, 내가 왜 밥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우리 집 양식 걱정은 그만두고 그 돈으로 자네 신발과 의복 같은 것이나 장만하게 하였다. 고서방은 그날부터 천자를 배우는데 하늘천 따지 소리가 밤낮으로 그칠 사이가 없이 열심으로 읽으며 다른 아이들이 서로 웃고 흉을 보아도 그것은 도무지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열심으로 공부하였다. 노인은 고서방이 부지런히 공부하는 데 감동되어 또 성심성의를 다하여 가르치니 한 달 남짓하여 천자를 다 떼고 계몽편을 또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글만 읽기를 5~6년이나 하였고 사서삼경을 타니 물리가 막힐 데 없이 뚫렸다. 노인은 그걸 읽고 나서 과문 육체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또 4~5년을 지나니
시부 표책 등과 문각체에 능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노사 수규라도 당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되니 노인은 고서방을 보고 자네의 문장이 이만하면 장중에 나가서 과거도 볼만하니까 그만 과거를 보도록 하여라 하며 권하였다. 그러나 고서방의 생각에는 아직도 공부가 완성되지 못하였으니 몇 년만 더 했으면 만장 중에 독보를 할 듯도 하니 그때 과거를 보는 것도 늦지 않다 하고 거기에서 그만 그 노인을 하직하고 해인사를 찾아 들어가서 여러 중에게 청하되 내가 이전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수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양식을 팔아올 도리가 없으니 여러 대사가 매일마다 돌려가며 밥을 먹여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더니 중들은 그리 어려워하지 않고 모두 허락하였다. 그는 거기서 다시 혼자서 수년간 열심히 공부를 더 하는데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다리를 찔러가며 글을 읽었다. 이리하여 계획했던 10년간이라는 기한이 다 되었는데 그때 숙종대왕께서 마침 정시령을 내리셨다. 고서방도 그때 자기 자신에도 그만하면 시험 쳐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과거를 보았는데 다행히도 병과에 참방하여 전례대로 가주서에 피명되었다. 그런데 마침 대신들이 등연하고 그 옆에서 기주를 하게 되었는데 벼란간 창대 같은 비가 쏟아지며 처마 끝에 떨어지는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상감께서는 죄신들의 주대하는 소리를 높이라 하고 분부하셨다. 고주서 즉 고서방은 그 분부를 기주하되 잠령괄이 주성의고 라고 적었더니 입시한 승지들이 그 글을 보고 모두 칭찬하였다. 상감께서도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져오라 하시며 어람하신 후에 크게 칭찬하시며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시니 고주서는 엎드려서 고충신 경명의 후손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상감께서는 다시 재봉유손이라고 칭찬하시고 네가 부모가 있느냐 하고 또 물으셨다. 고주서는 조실 부모하고 영남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던 사실 이야기를 그렇게 아뢰었더니 상갑께서는 또 장가는 들었느냐고 물으셨다. 고주서는 자기가 장가든 사실과 첫날 밤에 아내와 맹서하고 서로 헤어진 사실을 자세히 아뢰었더니 상감께서는 대단히 기특히 여기시며 네가 집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면 그동안 소식이나 들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고주서는 맹서한 언약이 있어서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상감께서는 칭찬을 하시며 탄식도 하시고 즉시 고령 현감을 특별히 제수하셔서 금이 환영하는 영광을 자랑하게 하셨다. 뜻밖에도 이런 천언을 받은 고주서는 뼈에 사무칠 만큼 감동돼서 사은 숙배하고 떠난 지 10여일 만에 고령 땅에 당도하였다. 거기서부터는 데리고 갔던 관속을 모두 영말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자기 혼자서 폐포 파립에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궁하고 초라한 모습을 차리고 집을 찾아가니 그것은 자기의 궁하고 천한 모습을 아내에게 일부러 보여서 아내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암행어사 이몽룡이 박새고개를 넘어가던 격으로 천천히 걸어 박좌수 집을 찾아간즉 그 집은 다 쓰러지고 빈터에 쑥대만 우거져서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며 홀로 옛 주인을 맞는 듯하였다. 고주서는 무한히 비감한 생각이 벼란간 들어서 눈물이 핑 돌며 혼자 생각해 대체 이 집이 다 망했단 말인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했단 말인가? 하고
여러모로 의심을 하다가 이끼가 낀 주춧돌만 어루만지다가 다시 독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독리 모양도 아주 쓸쓸해서 전날에 그 즐비하던 가옥들이 지금은 띄엄띄엄 떨어져 아주 적고 예전에 알던 사람도 한 사람도 만나볼 수가 없었다. 이웃 사람에게 박좌수집 일을 물었더니 그들 말이 박좌수는 이미 작고하고 딸 하나가 있어서 고도령이란 작자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첫날 밤에 고도령은 까닭없이 집을 떠나서 여지껏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생사 존망을 모릅니다. 그 부인이 대단히 현숙해서 손수 돈벌이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벌써 장자가 돼서 집안 살림살이도 많이 장만을 했는데 이 산 너머에 있는 100여호나 되는 큰 촌락이 모두 그녀의 일족의 것이고요. 또 남들이 부르기를 고도령 집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그 고도령의 유복자가 있는데 지금 벌써 10살이 돼서 선생님을 두고 글도 가르치고 이따금 거린 잔치를 해서 고도령의 소식을 알려고 하니까 당신도 좀 찾아가 보십시오. 가면은 술과 밥도 잘 얻어먹을 터이고 노자 돈량이나 얻을 겁니다. 하고 수다스럽게 떠들어댔다. 이 말을 들은 고현감, 즉 고서방은 한편으로 슬픈 생각도 나고 한편으론 기쁜 생각도 들었다. 더욱이 그 아내의 수단과 결심에 대해서 탄복하였다. 그때의 급한 마음으로는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웠던 아내와 생면도 못한 아들을 대하고 싶지만은 자기도 소원 성취하고 자기 아내도 언약대로 부자가 되어 천하 경사가 자기 혼자의 것처럼 기쁜 그는 자기의 행색을 잠깐 더 속여서 더 재밌는 장면을 꾸며보려고 수행관속을 가만히 모아서 고도령 집이라고 부르는 우리 집 이웃 마을에 소문 없이 모였다가 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문 밖으로 들어와 기다려라 하고 쥐도 못 들을 정도로 나지막한 소리로 약속을 하고 발이 땅에 닿을 사이도 없이 달려가서 고도령 집을 찾으니까 과연 100여호나 되는 큰 마을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여기저기 있는 것이 모두가 노적이 되고 100여호의 기와집들이 숲 사이로 번화한 모습을 나타냈다. 고현감은 거린, 즉 거지 모양으로 그 집에 당도하니 팔도 거지가 다 모인 것처럼 넓은 마당에 꽉 들어차서 빈틈이 없었다. 고현감은 서슴지 않고 사랑대청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니 늙은 글방 선생님이 먼지 묻은 관을 쓰고 앉았고 옆에는 미목이 준수한 어린아이가 책을 펴놓고 있었다. 이 아이를 본 고현감은 바로 네가 내 아들이다 하고 싶지만은 시침을 떼고 빌어먹는 놈이 한 끼 신세를 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했더니 그 아이는 공손히 손님의 성씨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고현감은 내 성은 고가요 하고 대답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쭈루루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며 그러시면 손님의 부인 되시는 분의 성함은 누구십니까? 하고 또 묻는다. 고현감은 내 아내 성은 박이고 우리 장인은 박좌수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고현감의 아내가 문틈으로 엿본즉 10년간 생사 존망을 몰라서 목매간에도 잊혀지지 않던 자기 남편인 고도령이었다. 급히 자기 아들을 불러서 고현감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내외가 서로 안고 통곡을 한참 동안 하니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창자가 끊어질 만큼 슬펐다. 그러나 그들은 최초의 굳은 맹세를 소원대로 성취하고 그들의 앞에는 행복과 영화가 일시에 병진하여 만인의 흠모하는 초점이 되고 백대의 전에 내려오는 한 미담이 되었다.
차상찬 작가의 단편 소설 노총각의 만복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지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혹시 아직도 듣지 않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